일단 이 블랙박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한강변을 따라, 그러니까 시계 비행 경로 한강변을 따라 운행을 해야 하는데 경로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기중기를 동원해서 이 사고 동체를 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 많은 대원들이 파견이 돼서 사고 동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진 기자. 지금 일단 이제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브리핑 내용 같이 들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 기자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크게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연결했던 헬기 기장, 또 다른 헬기 기장의 말로는 아마도 양재-IC 쪽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한강변을 따라서 한강이 파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잠실 선착장에 거의 다 도착해서 갑자기 항로가 변경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이제 사고 현장에 국과수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사고 동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동체가 어떻게 비행기가 이 헬기가 부러졌는지를 또 보면 사고 당시에 어디에 이게 충격이 왔는지 이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과수 직원들이 동원돼서 비행기에 대한 정밀 감식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도 저 감식 작업을 통해서 아마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증거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죠. 블랙박스는 일단 이 헬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박스는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네. 네, 블랙박스가 확보가 되면 아마 본부와 교신을 하는 내용,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내용이 아마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사고를 종합해 보면 오늘 참 짙은 안개가 이 서울 시내에 드리워져 있었는데 헬기가 떴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이륙했을 당시만 해도 시정이 정상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과연 무리하게 헬기를 띄워서 잠실 선착장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LG 쪽에서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LG에서는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잠실 선착장에 9시쯤 도착해서 전북 전주에 있는 칠러라는 대형 공조 시스템인데요. 이 사업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임직원들이 탑승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포에서 바로 출발을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잠실까지 와서 임직원들을 태우고 가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장과 부기장 모두 군대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할 정도로 굉장히 베테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숨진 기장과 부기장 모두 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국대병원에서 유가족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 기장이었던 박인규 씨의 아들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아침에 아버지가 회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위험하니까 김포에서 직접 출발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더니 기장인 박인규 씨께서는 그래도 회사에서는 계속 잠실로 와서 사람을 태우고 전주로 내려가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합니다.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면서 헬기를 빨리 잠실로 와서 이동을 하라고 회사 측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타려고 했었는지 과연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헬기를 조종했던 기장과 부기장 모두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한 베테랑이었고요. 김포 공항에서 출발을 해도 됐었는데 잠실 선착장까지 헬기를 몰고 가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국과수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비행기 동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현재 증거 수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기 동체를 들어올리다가 또 파손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정확한 감식을 위해서는 아마 당분간은 헬기는 현장에서 보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일단 현장에는 헬기를 들어올리기 위한 기중기는 동원이 됐고요. 헬기를 들어올리기 전에 국가수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일단 먼저 헬기에 대한 정밀 감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강진 기자. 네. 일단 오늘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이제 뭐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이게 네.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있겠죠. 네, 블랙박스에는 가장 큰 단서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예. 관제탑과의 보고 내용. 그러나 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관제탑에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정확한 예. 사고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헬기를 이륙하기 전에 이 기장이었던 박인규 씨, 안개가 많이 끼어서 위험하니까 김포에서 직접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종사들도 오늘 좀 위험하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배타량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예. 기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뭐 대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정도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일단 뭐 김포공항에서 사고 헬기가 이륙할 당시에는 시정 조건은 물론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시정이 1200m까지 나왔지만 불과 10분 만에 또 지역에 따라서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네. 불과 헬기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 운항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과연 헬기가 더 이상 안전한가에 대한 예. 좀 더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그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재영 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시계 비행 경로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150m, 300m, 인구 밀집 예. 지역은 예, 인구 밀집. 장애물로부터 300m. 300m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같이 안개가 짙게 끼어서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짙은 안개가 꼈을 때 이 도심, 특히나 이 강남권은 또 초고층 아파트가 네. 밀집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헬기를 운항해서 잠실까지 갔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네, 정밀한 해봅니다. 조사 뒤에 그런 판단을 또 해보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강진 기자, 오늘 사고, 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일단 아까 이강진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사고 원인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체 결함,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항로 이탈, 그리고 세 번째 조종사 과실 여부인데, 아무래도 두 번째 그 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분석 네, 여러 가지 작업을 벌이겠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헬기가 노후 기종이 아닌데다가 또 주요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만큼 정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돼 있을 걸로 예.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워낙 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할 정도로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예. 조종사들이 과연 이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동안에 예. 과실이 있었을까?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안개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예. 갑작스러운 항로 이탈이 충돌의 원인으로 현재로서는 예.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이강진 기자하고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